안녕하세요. 도담도담 이야기 임정관입니다. 연말정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보험사, 은행, 이런 증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있고요. 개인 퇴직급여 통장 IRP 계좌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은요, 맥스 7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내가 5,500만 원 소득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16.5%, 만약에 5,500 이상의 소득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3.2%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어느 나라에 가도요, 확정 수익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연금저축이라는 거에 돈만 넣어놓으면은 나라에서 세금 할인을 감면을 해주는데 16.5%, 13.2%를 확정 이자 지급해주는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계좌 3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IRP 계좌에 총 토탈로 7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2020년도에는 약간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 이 금액이 50세 이상 열심히 근무하셨으니 200만 원 더 세액공제 받으세요 라는 조건이 좀 신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저축이라는 게 은행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증권사에서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요, 글쎄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현재 이제 생명보험 그 협회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요, 공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2012년 12월 17일 날짜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다시 해서 뽑아서 취합을 한 건데요. 자, 생명보험사에서 나오는 이런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줘봐야 1.25%.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걸 운영하는 것은 조금 수익이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난 그냥 연말정산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 굳이 옮기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난 연말정산도 받으면서 수익을 조금 더 내고 싶어 라고 하신다라면은 이 부분은 꼭 보험회사에 넣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실질적인 10년간 평균 수익률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증권사에서 이용한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는 뭐 10년 동안 122%, 그러니까 총 한 연간 12%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연금저축 보험,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4%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저희 증권사를 옮겨오신 분이 계시는데, 옮기기 직전이요,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놓으신 게 연간 평균 0.8%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정도인데요. 이게 왜 연금 저축을 이용하는 게 수익률이 중요하느냐? 수익률에 따라서요, 이게 사업비로 인한 손실이 약간 이전할 때는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운용에 따라서 그거를 훨씬 초과하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 곡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가 연 2% 수익률이 연복리로 계속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요, 연 2%일 경우, 뭐 4%일 경우, 6%일 경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중에 내가 연금 개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왜 보험과 펀드 중에서 증권사에서 이용하는 펀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으냐 하면은요, 사업비 때문에 그래요.
펀드는요, 기본적으로 1%대 1% 미만으로 나오는 사업비들도 있는데, 보험은요, 기본적으로 8%에 대한 사업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자, 전체 보험료 중에서요,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을 뺀 나머지 납입 보험료만 이제 공시 이율로 운행이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금액을 넣었다라고 하면은요, 한 90만 원 정도만 실제로 저축에 이용이 되고요. 저축 이용이 될 때 1% 최저 보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S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좀 비용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증권사 펀드 상품은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과 펀드의 제일 큰 차이점은요, 납입에 대한 좀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은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근로를 하고 있던 아니면은 퇴직을 했던 상관없이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결혼하고 퇴직을 하신 여성분이 계시는데, 나는 연말공제도 받지도 않는데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펀드로, 증권사에 대한 연금 펀드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자동 이출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요, 내가 의무 납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집어넣고 여유가 되지 않으면은 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월납을 뭐 30만 원, 34만 원 꽉 채워서 하지 않고 10만 원, 15만 원만 했는데, 연말이 돼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 이거를 내가 토해내야 될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금액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RP 계좌까지 이용하신다고 한다면은 4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까지 풀로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전체 1년간 총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지금 보시는 표처럼 이런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은 나한테 이로운 게 어떤 건지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연금저축에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요, 우리가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밝게, 이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제가 좀 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